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오전 11시를 넘었습니다. 내일은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파리에서 유럽 국가 그리고 미국 정상들이 모입니다. 어제 미국 시간으로 어제죠. 어제 오늘 새벽이 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중요한 전략회담이 열렸습니다. 즉 양쪽 국방장관, 양쪽 외교수장이 모여서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미중 외교 안보 대화인데요. 여기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발표를 미국 국무부에서 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중국의 양재처 외교 담당 정치국원, 그리고 웨이펑허 국방부 장관 두 사람이 만났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 국무장관은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중국 측에 대하여 미국, 중국 두 나라가 연합해서 북한에 대하여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동의한 것처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추구하는데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이것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모든 대북 제재 결의를 계속 엄격하게 이행함으로써 대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기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FFVD는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해가지고 CVID와 별도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비핵화. 뭐 큰 뜻은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거의 비슷한 뜻인데 약간 느슨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기자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데 협력한다면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의미 있는 돌파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은 중국이 협력한다면 다른 부분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도와줘야 한다. 그러면 우리도 중국에 대해서 도울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양재처 정치국원은 이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협의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전폭 지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미국 측에 재확인했으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도 엄격히 이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중국이 엄격히 이행한다는 말은 중국의 석탄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또 중국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줄인다는 뜻 등등을 포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시진핑이가 김정은을 만난 다음에 중국이 제재를 부분적으로 풀어주고 있다 하는 보도가 많이 들어왔는데, 기본적으로는 대북 제재는 유지하고 있다. 다시 김정은이가 탈출로가 막히고 있다.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재철 정치국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북한의 직접 대화를 지지하고 양측이 만나 신뢰를 쌓고 비핵화 과정을 진전시키며 평화체제를 수립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이 폼페이오 말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겁니다. 지난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 하면은, 그때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장이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했다. 이걸 북한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그리고 해우선 철거를 포함하는 것으로 자기들은 그 용어를 계속 써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해놓고 북한식 해석을 따르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식 해석을 합니다. 미국식 해석은 뭐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남한에 지금 핵이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누가 해석권을 갖느냐 하면 결국 힘센 사람이 해석권을 가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은 북한식 해석을 따라가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는, 마티스는 북한식 해석을 따르지 않습니다. 미국식으로 해석해 버리고 있습니다. 미국식으로. 아주 흥미로운 점입니다. 결국 용어의 해석권은 힘센 사람이 잡게 되는 것이죠. 며칠 전에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중국에서 있었던 어떤 학술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G20 회의에서 시진핑이 트럼프를 만나면은 트럼프에게 대북 제재를 완화해 달라고 부탁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희망사항을 밝혔는데, 지금 오늘 이 발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중국이 그럴 입장이 아닙니다. 자기 앞을 가리는 것도 지금 급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나운 트럼프의 대중 무역 제재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일관성 있게 되니까 북한을 봐줄 수가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만약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느슨하게 한다면 또 다른 아마 제재가 중국에 가해질 것입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이거 하나만 해도 시진핑가 직접 트럼프에게 전화 부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즉 JTE라는 IT 회사가 북한에 저가 모바일 폰을 팔았는데 여기에 미국 기술이 들어있다. 이것은 제재 위반이다. 대북 제재 위반이라 해가지고 7년 동안 미국 기술 수입할 수 없다 하는 조치를 선언을 하니까 JTE라는 회사는 완전히 7만 5천 명의 직원을 가진 이 큰 회사가 파산 위기로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직접 트럼프에게 부탁을 해서 벌금을 10억 달러 매기는 걸로 하고 경진을 교체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트럼프가 봐준 겁니다. 만약 대북 제재에 대해서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아마 미국은 중국의 어떤 은행 하나를 상대로 그런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 경제가 대혼란에 빠지는 거죠. 은행에 대한 금융 제재는 미국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달러 결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달러 결제를 못하면 어느 은행도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문정인 특보의 그 충고는 미국을 화나게 해가지고 중국이 당하라는 그런 충고입니다. 좀 비유해서 설명하면은 시진핑들은 트럼프에게 뺨 맞으라는 충고죠. 그런 충고를 했다가는 하지도 않겠지만은, 이렇게 돼서 최근에 부쩍 김정은에 대한 이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는 미국이
약 6천만 달러의 북한 정권 자금을 동결했다고 합니다. 그 근거는 작년 11월에 미국이 다시 북한을 테러 지원 국가로 제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테러와 연관된 자금 동결하는 과정에서 6천만 달러를 또 동결을 했습니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 인도 측과 만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줄 아무런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실질적인 조치를 한 게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들어서 가지고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완화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뭐 되지도 않을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끝나고 태도를 분명히 정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나 제재는 계속한다. 제재는 계속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북한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체제 수호 일대 캠페인 선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김정은이가 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 사람들한테 일종의 평화 무드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 이제 빨리 핵 폐기하고 개혁 개방으로 나가자 하는 이런 생각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이러면 체제 유지에 어려움이 생긴다 해서 또 바꿨습니다. 최근에 이 RFA 국무부에서 운영하는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에 의하면 미국 국방 익명으로 했습니다. 어떤 세미나에서 미국의 국방 당국자가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은 미국은 다시 북한 정권 교체를 검토하겠다라고 비공개는 아니고 익명으로 코멘트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현직 국방부 당국자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또 이 상황이 1년 전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다만 한국에서만 아직도 김정은 환호하는 목소리가 김정은을 환영한다는 목소리, 김정은을 칭송한다는 목소리가 한국에서 들릴 정도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는 말을 했다가 죽은 이승복 소년 동상을 철거한다는 이야기가 울산에서 들려오고 하는 완전히 세상 돌아가는 것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만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거꾸로 가는 거죠. 경제에서도 한국만 거꾸로 가고 대북 정책에서도 한국만이 거꾸로 가다가는 결국은 기본 구도가 지금 김정은 대 세계인데 김정은과 문명세계죠. 문재인 정권은 문명세계를 떠나서 김정은 편을 들다가 추락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김정은은 어차피 서울 세기줄입니다. 김정은이란 밧줄을 붙들고 인수봉을 올라가다고 가려고 하면은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정권만 상처를 입는 게 아니라 국민까지 같이 상처를 입으면 큰일 나죠. 새끼줄을 바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